네, 안녕하세요. 피렌 김민재입니다. 피렌국어 생각의 말다 독서편 4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진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 이제 문장을 다루는 방법 중에서 이 개념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생각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웠다면 오늘은 재진술,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다시 진술해주는 형태의 문장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형태의 문장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오히려 이런 재진술이 아닌 문장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이 평가원의 지문들은 굉장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진술이 된 문장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정의는 사실 적혀 있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A는 B다 혹은 B인 A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 그 정의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다라고 한다면 이 재진술은요. 지문에 제시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파트예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연습을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은 좀 쉬운 편이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평가원이 하는 재진술들이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지문의 맥락을 다 꿰뚫어야 되는 형태의 또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완벽하게 연습을 하셔야 어려운 재진술까지도 다 감당이 가능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재진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재진술. 이 개념의 정의가 일반적인 정의, 수식된 정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듯이 이 재진술 같은 경우에도 표지가 있는 재진술과 표지가 없는 재진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표지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나타내는 거. 이게 재진술인 문장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표지들이 있고요. 그런 표지들이 없이 그냥 능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미상 이게 같은 말이다 라는 거를 미리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어려운 문장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되시겠죠? 자, 표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부터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면, 재진술된 문장이니까 목숨 걸고 앞뒤 문장을 붙여야 돼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되시겠어?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즉, 곧, 다시 말해, 이는 라는 식으로 말 그대로 재진술의 표지 역할을 하는 부사들이 나왔을 때, 즉, 곧 다시 말해 이는이 나왔을 때, 이 말 다음에 나오는 문장과 그 앞 문장은 같은 말이라는 뜻이네. 어떻게 같은 말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되게 중요한데, 무엇 하다는 것이다. 라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뭐뭐 하다는 것이다로 끝난 문장과 그 앞 문장이 같은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필름은 처음부터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한다.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갖춰야만 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뒤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와 앞에 나와 있는 필름의 주장이 결국 같은 말이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하다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예시. 예를 들어, 가령, 이라는 표지가 나오면 이것도 재진술의 표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또 따로 독립적으로 다룰 만큼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많이 배워볼 거고,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 예시를 다룬 문장을 한번 배워봤죠. 그죠? 어떤 문장인지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그 문장들 다뤘던 것처럼 이 예시가 나오면은 역시 재진술의 중요한 표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같은 문장으로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같은 것들 따라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도 재진술의 표지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인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니까요. 그죠? 원인과 결과라서 같은 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말로 처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는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 하나의 틀로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쪽이냐 뒤쪽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과를 드러내는 표현들도 같은 말, 재진술의 표지로 인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다 같은 말일 거니까 그 같은 말을 인지한다라는 거를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바로 47페이지에 있는 문장 있죠? 예시 나와 있는 문장 있는데 이 문장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답니다. 자, 써볼게요.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음악에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음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사라지면서 새로운 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온 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작곡가들은 그 방법의 하나로 반복을 활용했대요. 이 방법의 하나로 반복을 활용했답니다. 반복 어떻게 되는 건데 즉 반복을 통해 보이십니까? 즉이라는 표지가 나왔죠. 지웠구나. 네, 즉이라는 첫 번째 표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즉이라는 표지가 나왔으니까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오케이, 이제부터 나오는 말과 앞에 나왔던 이 말, 즉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을 사용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라는 걸 인지하고 읽어나갈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가볼게요. 즉 반복을 통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억하여, 그러니까 어떤 음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음을 일로 바꿔놓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장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문장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뭐뭐 하다는 것이다까지 나오고 있네요.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음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면은 악곡의 전체를 충분히 쉽게 다시 말해서 악곡의 전체를 어느 정도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진술을 왜 강조를 해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이게 재진술이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은요.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거 음악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서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문장을 다 별개의 정보로 처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문장들이 쌓이면서 정보들이 말 그대로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만 듭니다. 그럼 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선지를 판단하러 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재진술을 활용하면 뭐가 돼요? 어떤 첫 번째 정보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이 필요하다는 정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반복을 통해서 기억을 해서 악곡의 전체를 파악하기 쉽게 한다는 정보가 새로운 정보로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가 커지는 느낌, 점점 커지는 느낌으로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덩어리가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해가 깊어진 상태로 선지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재진술이라는 되게 강력한 무기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걸 항상 목표에 두고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량을 줄여내야 되고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선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가보자. 자, 49페이지에 7번 문장 해볼게요. 49페이지 7번 문장. 자동 분류기 나오는 거.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 됐을 거 아닌데 일시정지 누르고 하세요. 자, 자동 분류기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 길다. 자, 자동 분류기가 정의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뭐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습 능력이 정의되어 있죠. 수식되어서. 되겠죠? 오케이. 자, 자동 분류기의 학습이랍니다. 써볼게요. 자동 분류기의 학습. 학습 뭐다? 자, 써볼게 그대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데이터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켜야 된답니다.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학습 능력이래요. 자동 분류기의 학습 능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단어 의미 살려서 이렇게 가는 거고, 중요한 건 그게 뭘로 이루어진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 경험적 데이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문장. 학습은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진대요.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칠판 봐봐.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진대요. 똑같은 말이죠.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자동 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자,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라고 해요. 말 그대로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라고 하겠죠. 그죠?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자동 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진답니다. 당연하죠. 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해서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뭐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학습을 어떻게 하냐가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 성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기출공부하느냐 아니 필름 국어를 가지고 기출공부하느냐라는 이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능, 이 국어 성능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똑같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재밌는 게 두 번째 문장에 지금 딱히 우리가 배웠던 표지가 없죠. 표지가 없어도 이렇게 같은 말인 걸 인지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해주시겠죠? 근데 자 다음 문장 보니까 즉이 보이네요. 즉이라는 명백한 재진술의 표지가 보이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겠지. 즉 자동 분류기는요.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학습 데이터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노랑이로 쓴 애들이 다 새로 나온 말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 어떻게 익혀야 돼요? 지금 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은 다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렇잖아. 그러면은 즉 자동 분류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면 안 된대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학습해야죠. 되겠습니까? 학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고 어떻게 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추론하고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추론하고 분류한다라는 게 그럼 지금 뭐랑 똑같은 걸로 제시가 된 겁니까? 요거죠. 정확히는 요거죠. 되겠죠? 스스로 추론하고 분류하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동 분류기가 해야 하는 학습인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라는 말이 납득이 확 돼버리죠. 남들은 기억이 아니다를 새로운 정보로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억이 아니다라는 말을 뭘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학습을 해야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추론하고 분류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엮어서 정보를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 기억과 관련된 선지가 출제가 되었었고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골랐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학생들은 이 기억이라는 말을 새로운 정보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선지를 보고서 이 기억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온 거죠. 근데 이 재진술을 정확하게 인지한 친구들은 기억이라는 말은 학습의 반이어로 제시가 된 거야 라고 인지를 하고 그로부터 답을 골라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요거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없다라는 게 제가 이 생각의 전개에서 메인으로 미는 어떤 그 구호인데,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만 하는 거니까. 되겠죠? 오케이. 자, 가보자. 그래서 50페이지에 10번 보세요. 50페이지 10번.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장. 자, 그런데 조선시대 형벌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이었대요.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다른 형법이 나왔나 봐요. 그죠? 형법은 그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원리를 딱 박아준 형태였겠구나. 라는 식으로도 추론할 수도 있겠지. 되겠지?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조선시대 형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거래요.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럴 땐 저렇게 하라. 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때문에, 형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예요? 인과의 표지이죠. 인과라는 건 재진술의 표지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때문에 어떤 사안에 각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용이했어요. 그쵸? 이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저렇게 하라라는 어떤 그 적용이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열거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많은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모든 사안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예외가 생기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때문에 전후로 똑같은 말 하고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 형법은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그냥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바로 밑에 11번 문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콜링우드는 예술가가 느끼는 감정들은 분화되지 않는 잠깐. 우리 저번 시간에 흉이라는 사람 만났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제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이름에 동그라미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콜링우드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콜링우드는 예술가가 느끼는 감정들은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이 있을 때 이게 감정이 나눠져가지고 이게 흩뿌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기 전에는 스스로도 알 수가 없다고 보았대요. 자, 콜링우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술가의 감정은 표현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게 콜링우드의 주장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장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곁들인 말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그 사람은 똑같은 말만 할 것이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자, 마치 시인이 현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느낀 모호한 감정들을 시라는 예술 작품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뭐요?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요. 되겠죠? 시인이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그 모호한 상태였다가 시라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이런 감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술가는 자신이 느낀 고유한 감정이 작품에 반영되어 표현된 후에야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 분화되지 않았던 그 감정이 예술을 통해서 표현된 후에야 비로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감정은 표현한 후에야 알 수 있다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표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뭐뭐 된다는 것이다. 뭐뭐 하다는 것이다라는 표지를 이용해서 이게 재진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는데 정말로 한 사람은 똑같은 말만 한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또 한번 언급해 드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장을 인지하고 그 주장이 계속 재진술 될 테니까 새로운 정보로 처리하지 말고 최대한 붙여가면서 이해하라. 요 하나 포인트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인문지문의 기조 자체가 어떤 트렌드 자체가 사람들을 되게 여러 명을 줘요. 여러 명을 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재진술시켜 놓지 못하면 선집한다 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헷갈리거든요.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거야. 뭐 왕한석은 기역에 동의하고 누구는 리을에 반대하겠고 이런 식의 선지들. 기역, 니은에 모두 반대하고 이런 식의 선지들이 나올 때 걔네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재진술시켜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습. 한 사람의 주장을 잡고 재진술시켜서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 이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가보자. 다음으로 51페이지에 15번 문장 보세요. 51페이지에 15번 문장. 자, 봅시다. 수정주의입니다. 수정주의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단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수정된 주의입니다. 그죠? 수정된 거. 수정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뭘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쪽에 뭔가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보통 전통 같은 거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전통주의가 있었고 수정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자, 수정주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냉전의 책임이 미국에 있고 이 미국의 정책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가 추론이 되냐면은 물론 이게 실제로는 지문 앞에서 나와 있는 말이겠지만 연습을 하는 거니까 수정주의가 이런 식의 입장이었다면은 전통주의 앞에 나왔을 전통주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냉전의 책임은 소련에게 있다. 우리 미국과 소련이 싸운 게 냉전인 건 알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냉전의 책임은 소련에게 있고 그 동기는 경제적이지 않을 것이다. 뭘까? 냉전에 대한 배경지식이 좀 있다면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이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라고 하는 그 이념 때문에 이렇게 싸웠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전통주의였을 것이고 수정주의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추론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즉 똑같은 말이야. 즉 미국은 전후 세계를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자기들이 이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 중에 급증한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을 얻어야 돼요. 전쟁 중에 미국의 생산력이 엄청 늘었던 거야. 이걸 유지하려면은 세계를 개방 경제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경제적 동기. 그러므로 역시 이제 그 인과의 표지이기 때문에 재진술의 표지죠. 그러므로 미국 정책 수립의 기저에 깔린 것은 이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뭐 하다는 것이다까지 완벽하게 제시가 돼가지고 똑같은 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념이 아니라 뭐다? 경제다. 아시겠지? 경제적으로 개방 경제 체제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자본주의 이 개방 경제를 받아들여서 자기네 물건들을 사줘야 자기들이 이제 전후 세계의 질서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냉전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수정주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자, 가보자. 자, 다음 53페이지에 21번 볼까요? 21번.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말로 할게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앞전 소자는 앞전 변환기에서 아까 앞에서 봤던 문장이다, 그지? 저번 시간에 봤던 문장입니다. 앞전 소자는 앞전 변환기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전 효과, 역앞전 효과 같은 게 떠오르면 복습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자, 써야겠다. 미안해요. 자, 앞전 소자는 앞전 변환기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감지하는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즉이 보이죠? 즉 뭐라고 하냐면은 앞전 변환기는 마이크와 스피커 역할을 모두 하는 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지금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와 스피커라는 예시를 통해서 앞전 소자의 역할을 하는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 예시도 재진술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용을 해보자. 그러면은 마이크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이크. 지금 저도 달고 있잖아. 마이크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담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목소리를 담는 부분이 마이크예요. 목소리 담아. 그러면은 초음파를 발생시킨다와 초음파를 감지한다 중에서 마이크에 해당하는 건 어딜까? 마이크에 해당하는 건?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초음파를 감지하는 겁니다. 감지하는 마이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마이크가 감지를 하면 그 소리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초음파를 감지한다라는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초음파를 발생시킨다라는 원리의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스피커를 제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앞전 소자라는 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이게 그런 게 원래 이게 약간 불문율 같은 건데요.
이렇게 A, B 나열해주면은 예시도 똑같이 A, B로 나열해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치사하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마이크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음파 발생이고 마이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크에서 담은 소리를 스피커에서 내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밑에 23번 문장 해볼게요. 23번 문장. 자, 봅시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스뷸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형성되었다. 아따 말이 어렵다. 말이 어려운데 바로 뒤에 뭐가 보여요? 이는이라는 말이 보이죠? 이는. 이는이라는 것도 이 재진술의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눈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문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때문이다도 보입니다. 이 빼박 재진술인 거네요. 그죠? 그럼 두 문장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함으로써 이걸 바탕으로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막은요.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수뷸난 공기, 그러니까 습한 공기의 그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서 형성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으면 좋겠냐면은,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자, 시에라네바다 사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은, 미안해. 시에라네바다 사막이 아니라,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있네요. 산맥. 이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수뷸난 공기, 해양에서 유입되는 수뷸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서 형성되었대요. 그쵸?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자, 이건데. 자, 그러면은, 자,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막이 뭐예요? 이걸 바탕으로 사막을 정의해보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 명시되지 않은 개념의 정의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사막이 지금 뭐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사막이 뭐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공기에 수분이 적은 곳. 할 수 있겠어? 수뷸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해서 사막이 만들어졌다며. 그러면 사막은 공기의 수분이 적은 곳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번 시간까지 복습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본 적 있을 겁니다. 사막이 뭐로 정의되어 있어요? 강수량이 250ml 이하인 지역. 이 말인 거지. 되시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문을 읽을 때 강수량이 250ml 말일 거냐 다시 250mm 이하인 지역이라는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로 이 문장을 읽으시면 얼마나 쉽겠어요. 되시겠어? 그러니까 정의를 인지하고 읽고 온다라는 게 이런 의미다라는 거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이는 뒤에 뭐라고 하지 보자. 수분을 함유한 공기. 이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넘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수분을 잃게 되어서 여기가 건조해져요. 그죠? 예, 건조해지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때문이다라는 어떤 표지를 바탕으로 요 그림의 형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왜? 재진술되었다라는 거 평가원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 좀 하라는 거예요. 이해해. 나 이거 선지에서 깊게 물어볼 거야. 이해해라. 내가 2번, 3번 말해준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가보자. 그래서. 자, 다음 54페이지 24번 문장 해볼게요. 54페이지에 24번 문장. 자, 했죠? 해볼게요. 그러나 고객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은행의 역할이 크게 약화될 수 있대요. 자, 이번에도 써볼게요. 고객의 정보가 부족하면요. 은행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답니다. 자, 그 약화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는데 바로 뭐가 돼 있어? 고객의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다음에 노출되는 것이다. 보이십니까? 뭐뭐 하다는 것이다 라는 표지가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문장과 앞에 문장, 첫 번째 문장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억지로라도 이어 붙여야 됩니다. 해볼게요. 고객의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앞에서 분명히 고객 정보 부족의 상황을 보여줬거든.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객의 상환 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상환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죠? 돈 갚는 거. 네, 상환인데 이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 평가원이에요. 그러면 뭘 선지로 낼래요? 요거 되겠죠. 되시겠어? 정확히는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 내는 겁니다. 선지로. 그러면은 이게 제진수를 인식한 친구들은 1초 컷이고요. 인식하지 못한 친구들은 뭔 소리야 하고 틀리거나 최소한 지금 돌아가서 맞는 거 같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고요. 이 시간 낭비를 하면서 맞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그 문제는 맞아도 다른 문제 틀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 제진수를 미리 인식해서 보자마자 당연하네 또 찍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자, 오케이. 됐고 27번 문장 볼게요. 27번 바로 밑에. 자, 보겠습니다. 생명은 수많은 무생물 분자가 집합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창발적 행동이라는 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죠? 창발적 행동. 자, 정의가 뭐라 돼 있어? 수많은 무생물 분자가 집합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생물 분자가 집합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것. 이런 정의를 체크한 다음에 생체 분자들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라는 말 보이시죠? 뭐뭐 하다는 것이다 라는 제진술의 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창발적 행동이 이런 것이다 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문장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네요. 그죠? 자, 가볼게요. 생체 분자들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생명력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대요. 생체 분자들이 말도 어려워. 생명력이 딱히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고 단지 생체 분자들을 정확한 방식으로 결합시키기만 하면 돼요. 생체 분자를 정확한 방식으로 결합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문장에서 했던 말은 뭐냐면요. 수많은 무생물 분자가 집합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게 창발적 행동인데 뒤에서는 생명력이 필요 없고 생체 분자를 결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체가 창발적 행동의 정의라는 거겠죠. 와, 이 정의를 재진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확실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금 지문 앞뒤가 없어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는 힘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생명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생체 분자들을 결합시키기만 하면 이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창발적 행동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 이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설지에도 써놨는데 이 2018학년도 수능에 또 나왔거든요. 그때 뭐라고 정의가 되었냐면 읽어드릴게요.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생명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복잡성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자와 난자 만나서 만들어진 그 수정란이 이제 계속 세포 분열을 거쳐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세포 분열을 거치는 그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생겨버려요. 정자와 난자의 특성만 가지고는 사람의 팔다리가 두 개고 손가락, 발가락이 5개씩 있는 게 예측이 안 돼. 근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꼭 생명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체 분자들, 정자나 난자 같은 것들이 정확한 방식으로
결합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쏟아져 나간다. 이게 이제 창발적인 행동으로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 생물학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물리화학처럼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보니까 예측도 못한 뭔가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창발적이다라는 말의 어떤 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거기까지는 이 문장만 가지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 문장을 통해서는 이 창발적 행동이 이런 식으로 재진술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복습을 좀 하세요. 이 27번 문장 전까지 좀 복습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지가 없는 재진술들도 좀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31번 문장, 네, 31번 문장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1번 문장까지 복습하시고, 이제 정의 파트도 계속해서 계속 다듬고 있죠. 그죠? 단어의 의미를 살리고, 정의를 체크하고, 해야 될 생각들을 하는 그 과정들을 잘 따라오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